갑시다. 이제 확인 설명 의무 194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194페이지 확인 설명 의무 나와 있어요. 자, 확인 설명 들어갈 건데 이것도 이제 내가 다 설명하고 밑줄 그어둘 테니까 칠판을 봐주세요. 확인 설명 의무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시험은 자주 나옵니다. 자, 확인 설명 의무. 자, 칠판 봐보세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A에게 의뢰를 합니다. 이거 물건 중개해달라. 의뢰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근데 개공이 상대방 찾아서 이 매물에 관한 사항을 설명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걸 확인 설명이라 그래요. 자, 그럼 봐볼게요. 확인 설명 의무자는 개공입니다. 의무자는 개공이고 소속 공인 중개사는 확인 설명해야 한답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설명 상대방은 이전 의뢰인에게 해야 되겠어요? 취득하고 전화를 해. 살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통틀어서 취득이란 말을 써요. 임차인도 있고 매수인도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 설명한 거예요. 근데 쌍방에 설명한다면 틀려버리고 사는 사람한테. 됐어요? 예. 자, 그러면 설명할 때 그냥 하겠어요? 근거 자료 제시하면서. 근거 자료가 뭐예요? 이 물건 설명할 때 필요한 자료들이에요. 그러면 소재지 면적 설명하면 어디가 나와요? 대장에 나와. 건축물 대장. 그냥 대장을 보여줘야 돼요. 면적 100이라고 설명했으면 그거 보여주라고. 그 근거 자료예요. 그 다음에 권리관계는 어디가 나와요? 등기상 증명서.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는 어디가 나와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지금 들어보고 있잖아요. 자, 토지. 이거 자주 나와요, 이거. 이 단어도 자주 나오니까 듣다 보면 돼요. 억지로 안 외우더라도.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라고 있어요. 이 공법상 아까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냐 아니냐 이런 거. 설명할 때 이거 보여달라고.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주의할 것이 보험증서는 여기서 말한 근거자료 되겠어요? 보험증서는 여기서 말한 근거자료가 아니에요. 여기서 근거자료는 물건 설명할 때 필요한 자료라고. 보험증서는 손해배상 자료지. 그래서 이제 근거자료가 아닌 걸 골라라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건 일일이 외운 게 아니라 얘가 대충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걸 설명하려면 어떻게 이 매물을 조사해야 돼, 안 해야 돼? 공부상 조사 방법, 현장 조사 방법이 있거든요. 이건 저 뒤쪽 실무 쪽에서 배울 거고, 조사 방법 중에 하나가 직접 이 사람에게 물어봐서 조사하는 거 있어요. 이걸 상태 자료 요구란 말을 써요. 무슨 자료 요구? 상태 자료 요구사항은 주거용 건축물은 벽면 균열 있냐 없냐, 수도 파손됐냐, 일조소음 진도, 이 세 가지가 자료 요구사항이에요. 그럼 아까 우리가 벽수도일 한번 동그라미 쳤죠. 그 도로는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겠어요? 억지로 안 외우더라도 벽면이나 수도나 일조량은 거주자만이 알죠. 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물어봐서 조사할 수 있는 거고, 도로, 대중교통, 시장, 학교는 개공이 주변 조사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료 요구사항에 안 들어가요. 이해되셨어요? 뭐 억지로 안 외우더라도 생각하면 나와요. 근데 이제 이게 물어봤어요. 왜 이걸 물어봤어요? 이것도 다 설명사항에 들어가거든요. 도로까지. 예, 근데 그러면 설명하려면 조사해야 되잖아요. 이게 물어봐서 조사하는데 상태 자료 요구를 하래요. 근데 여기서 안 가르쳐줘요. 벽면 균열이 있냐 그러니까 모르겠다. 도색 도배 필요하니까 모르겠다. 수도 파손됐냐 공부하라고 나 물 쓴 적이 없다. 일조량 맞냐 그러니까 요즘 계속 비가 와서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가봐야 되겠죠. 개공이 설명해야 되니까. 근데 문 딱 걸어 잠그고 못 들어오게 하네. 그럼 어떻게? 거래를 하지 말자. 중개하지 말자. 그러면 간단해. 그거가 속 편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돈을 벌어 못 벌어? 못 벌어. 이렇게 해서 써야 돈을 버는데. 그래도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이 사람이 불응했다. 안 가르쳐줬다요. 불응했다는 사실을
여기다가 먼저 설명을 해줘야 돼요. 불응했다는 사실을 설명해요. 그래도 매수인이 살 수도 있어 없어? 있죠. 나는 벽면 균열이 있든 말든 관계없다. 어차피 재건축 들어가 투자하니까 필요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죠. 그리고 계약이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불응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그 불응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확인 설명서 쓸 때 기재를 해줘야 돼요. 안 하면 자기 손해야. 왜? 다 설명해줬는데 나중에 못 들었다 그러면 골치 아파요. 이거 증거가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해달라면. 됐어요? 불응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불응했다는 사실을 확인 설명서에 기재란이 있거든요. 나중에 확인 설명서 배울 건데 거기 기재를 해야 돼. 불응했던 사실을 설명하고 불응했던 사실을 기재. 이런 절차를 갖게 돼요. 그리고 이제 확인 설명사항이 쭉 있어요. 이것도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이것은 아까 정보 공개사항하고 비슷하거든요. 책 보면서 오늘은 감만 잡으세요. 나중에는 뭐 암기하는 거 다 공부를 할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 자, 그러면 여기까지 밑줄 좀 긋고 넘어갈게요. 자, 194페이지 보시게 되면 양가로 1번 확인 설명 의무자 있어요? 자, 동그라미 1번 봐보세요. 개공하고 소공은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를 제시해야 된다. 즉 개공하고 소공 확인 설명 권한도 있고 의무도 있다 그랬는데 이 지문 틀린 겁니다. 자, 세 번째 줄 의무도 보다 보면 이게 틀린 거예요. 개공은 의무가 맞아요. 근데 소공은 의무가 아니에요. 소공은 할 수 있다로 바꾸세요. 이 지문은 지금 둘 다 의무라고 나와 있는데 둘 다 의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소공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누구만 의무요? 개공만. 그러니까 세 번째 줄로 수정을 해야 돼요. 권한은 맞아요. 둘 다 권한은 맞는데 의무는 개공만 있는 거예요. 소공은 할 수 있다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확인 설명 시기 첫째 줄 완성된 때 해야 됩니까? 완성되기 전. 완성 전 동그라미 쓰세요. 그래야지 사든지 말든지 하지. 그죠? 예, 몇 쪽 보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확인 설명 대상자는 이전 쪽에 한다 그랬어요. 취득 쪽. 그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 동그라미 치세요. 무슨 의뢰인?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확인 설명 방법은 첫째 줄 토지대장 등본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 근거자료 제시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이 근거자료는 매물 설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험증서는 물건 설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아니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니은도 밑줄 그었어요. 그 지형도하고 확인 설명서는 근거 자료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 확인 설명서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확인 설명서는 아직 쓰지도 않았잖아요. 근거 자료 아닙니다. 자, 그것만 밑줄 그으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확인 설명이 필요한 것은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동그라미. 자, 이 자료 요구는 취득 쪽에 한 게 아니라 이전 의뢰인에게 하는 거예요.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하고 의무상이 아니에요.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하이한다라면 틀려버려요. 두 가지 동그라미 쳐세요.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중요하고 할 수 있다. 그러죠? 그 다음에 니은 체크하세요. 매도 의뢰인, 임대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불응사실 동그라미. 불응사실을 뭐하고? 설명하고 동그라미. 확인 설명 기재 동그라미. 둘 다 해야 돼. 불응했던 사실을 설명도 하고 기재도 한다. 하나만 해야 돼요? 둘 다 다? 둘 다 한다는 거. 이해됐었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3번 두 줄 몇 줄 그었어요. 이 개공이 필요하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어요. 의뢰인들에게. 이런 법 조항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 신분증 제시,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이거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것이 우리 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세요. 필요하면 신분증 제시도 요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나머지는 이제 뭐 볼 필요 없고 자, 양가로 5번 보세요. 자, 196페이지. 확인 설명사항 있어요? 이건 나중에 이제 시험 보기 전까지는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데 오늘은 감만 잡으세요. 자, 물건의 종류 설명해야 되고 소재지, 지번, 지목 이거 다 설명해야 되죠. 이걸 통틀어서 그 두 번째는 무슨 사항이라고 했어요? 기본적 사항. 2번 권리관계 설명합니다. 저당 잡혀 있는지 이런 거. 3번 예정 금액, 물건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보수 실비 금액하고 산출 내역 설명해야 돼요.
보수가 얼마 정도 될 것이다. 산출 내역은 계산 방법을 말해요. 아, 이렇게 계산하니까 이 정도 나올 것이다. 설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법상 거래규제 이용제한 설명하라 그랬죠? 뭐, 개발 제한구역인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인지 설명해야 되고. 5, 6, 7, 8을 묶으세요. 오늘은 그것만 외워봐. 5, 6, 7, 8이 뭐예요? 두 문자 동그라미 수, 벽, 일, 도. 그럼 아까 우리가 벽수도일이라고 해서 안 해서? 이게 순서를 바꾸세요. 그 옆에다가 벽수도일이라고 써놔요. 그 옆에다가 순서만 벽수도일이라고 써놔요. 똑같아요. 순서만 바뀌었지. 이해되세요? 왜냐면 우리가 아까 전속멜트 공개상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여기 같이 묶어서 공부하게끔. 우리는 1년간 벽수도일로 갈 거예요. 정보 공개사항도 들어있고 확인 설명사항도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아. 순서만 바뀌었지. 그래서 앞으로는 벽수도일. 그러니까 벽수도일은 정보 공개사항도 들어가고 확인 설명도 들어간다. 정리되고 있어요? 오늘은 그것만 외워봐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조세입니다. 조세. 취득 관련 조세만 설명하도록 되어 있어요. 종류 및 세율. 취득 관련 조세, 종류 및 세율. 취득 관련 조세, 종류 및 세율.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취득 관련 조세입니까? 이전 관련 조세입니까? 그건 설명사항이 아니에요.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우리 법에서 설명한 것은 취득 관련 조세. 그럼 취득 관련 조세가 뭐가 있어요? 취득세. 그게 적으세요. 여기서 말한 취득 관련 조세 세 가지. 취득세하고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적으세요. 우리는 종류 말고 세율은 세법에서 다룰 거잖아요. 그죠?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적었어요? 이게 이제 종류들입니다. 자, 이거 세율 조사에서 설명해 주면 돼요. 세율은 세법에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이 확인 설명상 머릿속에 넣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이제 서서히 나중에 암기 방법이랄지 이런 것은 할 거예요. 오늘은 그냥 감만 잡고 벽수도일만 외워보세요. 벽수도일은 듣다 보면 암기 돼. 근데 이제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도가 뭔지를 몰라. 항상 두 문자 공부할 때는 뒤에가 뭐가 따라붙은가 한 번씩 생각을 하셔야 돼. 자, 그래서 이런 게 확인 설명이다. 자,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자, 198페이지 보면은 확인 설명서 작성 의무 있죠? 그러면 칠판 봐주세요. 다 설명하고 밑줄 볼게요. 어떻게 보라 그랬어요? 그렇지. 자연스럽게. 자, 자연스럽게 봤죠. 이거는 기뻐서 죽을라래. 되게 재밌나봐. 자, 확인. 간혹가다 책을 잘못 가져와서 그러지. 그렇죠. 그렇죠. 부끄러울 필요 없어. 다들 그래요. 확인 설명서. 이게 보통 그런데 뭐 바쁘잖아요. 아침에 설거지 해놓고 오다 보니까 이제 애들한테 야 법령책 하나 빼줘 그러니까 공시 법령 딱 빼줘. 보지도 않고 가져와 법령이니까. 그럼 와서 보면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런 경우가 허다해요. 그렇죠. 관계 없어요. 어차피 합격만 하면 돼요. 그렇죠. 자, 확인 설명서 작성 의무가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이것을 내가 다 설명하고 밑줄 걸 테니까 칠판 보세요. 이 확인 설명서는 자기가 확인 설명했던 걸 서면화 시킨 거죠. 법정 서식 있을까요? 없을까요? 법에 정한 서식 있습니다. 그러면 종류가 4가지나 돼요. 설명서 종류가. 1이 뭐겠어요?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라고 있어요. 무슨 건축물? 그 다음에 2가 비주거용 상가 건물 중개했을 때. 3이 토지 중개했을 때. 4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그러면 서식 종류가 몇 가지? 4가지. 법정 서식 있어요. 이 서식만 써야 돼. 다른 서식 쓰면 안 되고.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서식도 이제 나중에 5월 이후에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서식에서 문제가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근데 이 서식이 어디 갔나? 저 뒤에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것은 뭐 지금 할 단계가 아니고 5월 넘어서 해도 돼요. 10월 시험이니까. 이게 몇 페이지가 나왔냐면 확인 설명서죠. 확인 설명 실무 쪽 여기 440페이지 뭐 그 정도 나와 있네. 430 몇 페이지?
34페이지부터 한 10페이지 넘죠? 그 깨알 같은 글씨를 다 외워야 되는데 다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시험은 무조건 나와요. 근데 이런 것도 나중에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저하고 하면 무조건 다 맞춰요. 쉬워요. 이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암기하겠냐고. 그죠? 근데 가능해요. 근데 뭐 시험 안 보면 그거 외울 필요 없지. 그냥 뭐 쓰라는 것만 쓰면 되거든요. 갖다가. 근데 시험 봐야 되니까 머릿속에 다 이 서식을 머릿속에 넣어야 되거든요. 나중에 같이 하면 쉬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옛날에도 한번 이야기했나 모르겠네. 내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쉽게 하면 머릿속에 넣어줄까 가르치는 방법을 연구해 왔다니까. 확인 설명서를 어떻게 하면 쉽게 머릿속에 넣어줄까. 넣을 수 있겠어 그거? 그래서 내가 저기 옛날에 송광사에서 이야기했나? 그 송광사 그 뒤에 보면 불이람이라고 있어요. 함자. 거기에 이제 그 법정 스님이 있었거든요. 그 옆방에서 내가 연구를 했다고. 3년간. 근데 내가 뭐라 해서 그 뒤에 멘트가 뻥이라고 그랬죠. 아, 그랬지. 근데 이것은 1시간이면 돼요. 1시간이면. 나중에 걱정 안 해도 돼요. 서서 해도 돼요. 이해됐어요? 이 서식이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다고? 4가지가 있어요. 이 서식. 이 서식도 무조건 시험 나와요. 왜냐면 이게 중요하거든요. 중개 실무할 때. 이게 실무에서 나온 거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작성 의무자는 누가 되겠어요? 개공. 할 수 있는 자는? 서공. 똑같아요. 개공이고, 가능자라고 표현할게요. 소속공인 중개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 확인 설명서는 몇 부 정도 작성을 해야 되겠습니까? 3부. 자, 쌍방교부예요? 일방? 쌍방. 3부자는 다 쌍방이죠. 그럼 한 부는 개공이 보관해야지. 몇 년? 3년. 원본이든 사본이든 전자문서든 관계없어요. 자, 그러면 확인 설명서 밑에 보면 서명하고 날인란이 있거든요. 그러면 서명 및 날인이겠습니까? 서명 또는 날인이겠어요? 예? 밑이요? 예.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밑도 있고 또는도 있고 그래요. 다 밑이고 다 또는이 아니고 밑도 있고 또는도 있고 그래요. 그럼 확인 설명서는 서명 또는 날인이다, 밑 날인이다. 밑 날인입니다. 그러면 서명도 하고 뭣도 해야 된다? 둘 다 해야 돼. 하나만 위반해도 제재를 받아요. 업무정지 받거든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누가 서명 및 날인해야 돼요? 개공. 그리고 중개 행위를 같이 했던, 이거 함께란 뜻이에요. 소속공인 중개사가 있으면 같이 해야 돼요. 같이. 네, 같이. 그러면 소공은 서명 날인은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자주 틀리는 게 왜 자주 틀리냐면 아까 설명하는 것도 할 수 있다. 작성하는 것도 할 수 있다. 이걸 공부해 놨기 때문에 자주 틀려요. 서명 날인은 같이 했으면 의무요, 의무. 소공도 의무. 그러니까 이거 공부하는 방법은 간단해. 밑하고 한다만 있냐 없냐만 찾으면 돼. 서명 날인 지문 뜨면.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 아, 이 지문은 밑하고 한다가 있나 없나만 보면 돼요.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간단하게 공부할 수 있잖아요. 엉뚱한 거 내 있고 시간 버리지 말고 딱 지문 떴을 때 밑하고 한다가 있냐 없냐만 보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의무상이요. 같이 했으면. 그래서 이거 자주 틀려요. 한 바퀴 돌아오면 또 할 수 있다 또 그래요. 이거 기초 들으신 분도 이야기 했거든요. 근데 또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3월 달에 보면 또 그래. 할 수 있다고 또 이야기하는 거죠. 잊어먹어서 그래. 잊어먹어. 그러니까 시험 보면 점수가 맨날 안 나오는 거지. 그리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뭐 시험 보면 모의고사도 보면 의외로 시험 점수 빨리 안 나와요. 한 7, 8월 넘어서 해야지. 올해 처음 하신 분들, 작년에 하신 분 말고 올해 처음 하신 분들은 7, 8월 넘어서야 점수가 나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자기 딴에는 뭐 하루 4시간씩 자고 했더라도 의외로 빨리 점수가 안 올라가요. 이해됐어요? 예,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시간 되면 올라가요. 시간 되면.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198페이지.
그 양가로 1번 작성자 나와 있죠? 1번 동그라미 1번 밑줄에서 개공은 작성 권한도 있고 의무 맞죠? 2번 소공은 자 권한은 있으나 작성 의무는 뭐다? 없다. 이거 맞아요. 할 수 있답니다. 그 말이고 보조는 아예 없어요. 보조는 아예 없다. 이건 뭐 다 아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확인 설명은 완성되기 전에 한다 그랬죠? 근데 이것은 뭐 할 때? 완성된 때.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 양가로 2번 밑에 보세요. 그러면 왜 설명하고 바로 작성을 안 해요? 그렇지. 계약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뭐 설명한다 해서 다 계약된 건 아니니까. 그리고 중간에 또 계약 내용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확인 설명서 쓰는 것은 계약서 쓸 때 같이 쓰는 겁니다. 개념 잡았어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양가로 3번 교부 대상자 보증 기간 나와 있죠? 자, 동그라미로 첫째 줄에 거래 당사자 동그라미. 이게 쌍방이란 뜻이에요. 우리 법에서는 쌍방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거래 당사자란 말을 써요. 그리고 그 밑에 몇 년 보관하라? 3년. 그리고 양가로 4번에서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서명 또는입니까? 밑입니까? 밑 동그라미 쓰세요. 밑 날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두 줄 밑줄 보세요. 소속공인 중개사는 당해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 하나여 개공과 함께 서명 및 날인 한다 동그라미.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한다에다가 진하게. 그러니까 서명 날인 지문 나오면 미다고 한다만 보면 돼요. 그 지문이 제대로 박혀 있냐 이것만 보면 공부하는 데 지장이 없고 틀리지도 않아요. 다른 건 문제 만들 것도 없고. 됐어요? 자, 그래서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제재는 놔놓고. 자, 그래서 끝났어요. 자, D페이지 넘어가세요. 4절 뭐가 나와 있어요? 거래계약서 뭐가 있어요? 작성 의무가 나와 있어요. 자, 이거 설명하러 갈 건데 거래계약 파트도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4절 파트 많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4절 다 설명하고 밑줄 그어 드릴게요. 자, 거래계약 들어갑니다. 자, 이게 건물입니다. 자, 이렇게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 거래계약. 매매계약도 거래계약, 임대차계약도 거래계약, 전세권 설정계약도 거래계약. 그러니까 갑하고 을하고 맺는 경우를 통틀어서 무슨 계약? 거래계약. 자, 그러면 개공 소개로 계약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누가 계약서를 써야 돼? 개공이 작성 의무죠? 소속공인 중개사는 의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가능이라고 표현할게요. 할 수 있답니다. 똑같아요. 확인 설명하고. 보조는 아예 못하고. 중개 보조는 아예 못해요. 자, 그러면 거래계약을 근거로 태어난 서식이 거래계약서가 있겠죠?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이런 걸 말하죠? 법에 정한 서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럼 법정서식 오늘 다 배웠는데 이 앞쪽까지 해서 종합 정리해 드릴게요. 이 앞뒤 우리가 볼 때 일반 중개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있다고 배웠어요? 없다고 배웠어요? 있는데 권장사항 기억나요? 전속은 오늘 배웠죠? 전속 중개계약서 법정서식 있어 없어? 있죠. 확인설명서 방금 배웠죠? 있고. 거래계약서 이것만 없어. 이것만.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이것만 없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이건 있고 다른 거 없어야 되는데 이것만 없어. 그러니까 매매계약서는 아무거나 갖다 써도 돼. 문방구에 사다 써도 되고 협회,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제공한 서식 써도 되고 또 뭐 사이트에서 계약서 파는 데도 있어요. 그거 사다 써도 되고 노트에다 써도 돼요. 됐어요? 그러면 혼란스럽죠? A는 이 서식, B는 저 서식.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뭐 할 수 있다? 권장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국장이 협회에 나온 서식 쓰자 그래도 거부할 수 있다는 거지. 안 써도 돼요. 그죠? 자, 그러면 몇 부 작성해야 됩니까? 3부. 일반 교부요, 쌍방. 한 부는 개공이 보관을 해야 돼. 몇 년?
이건 5년입니다. 그러면 보관도 오늘 다 나왔어요. 자, 보세요. 종합 정리해 드릴게요. 일반 중개계약서는 몇 년 보관하라 그랬어요? 구체적인 몇 년 보관 의무가 없다고 이 앞주에 배웠어요. 그러면 전속 중개계약서는? 오늘 배웠어요. 3년. 확인설명서는? 3년. 거래계약서는? 5년. 이 제목은 내가 한 번씩 읊어줘 모아가지고. 그죠? 자, 그러면 거래계약서 쓸 때 거래 금액이랄지 이런 것을 거짓 기재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러면 이중계약서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이런 내용은 한 번만 읽으면 절대 안 잊어먹어요. 근데 제재가 시험에 자주 나와. 그래서 이 개공은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요. 이거 하다 걸리면. 임의적이라 그래요.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들어갑니다. 자격정지. 일정 기간 중개업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 근데 이제 출제자는 꼭 1년하고 1천 징역벌금을 냈거든요. 징역벌금은 없어요. 근데 출제자는 꼭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의 벌금 이렇게 내거든요. 없어요. 이런 제재를 받지 징역벌금 사유는 아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어요. 아까 법정서식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그래서 노트에다 써도 계약서를 관계없어요. 대신 이건 들어가야 돼요. 필요적 기재사항은 9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러면 억지로 외우지 말고 계약서에 과연 뭘 쓸까 생각을 하면 대충 다 나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매매계약이라면 매도인 매수인 주소 성명 인적사항 들어가요? 안 들어가 있어요? 계약서에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을 해봐요. 두 번째 어떤 걸 사고 팔았는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뭐 토지냐 건축물이냐 아파트냐 그죠? 이걸 물건의 표시라는 말을 써요. 물건은 뭐다? 표시. 이거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약일이 들어가야 돼요. 무슨 일? 매도를 맺힌 날 계약이 이루어진다. 또 네 번째 뭐가 들어가겠어 상식적으로? 거래 금액 들어가야지. 얼마에 사고 팔았는가 알아야 되니까. 총 거래 금액 들어가고 계약금 그 지급일자 등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들어가겠죠? 자, 다섯 번째 또 뭐가 들어 상식적으로? 물건을 사고 팔았으면 언제 매수인에게 물건을 넘겨줄 것인가? 물건의 인도? 일시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어떤 권리가 이전되느냐? 소유권이냐? 임차권이냐? 권리 이전의 내용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여덟 번째가, 아홉 번째가. 자, 이것은 주관식입니다. 자, 하나만 대봐. 셋 중에. 그렇지. 그 밖의 약정상. 그렇지. 좋아. 이제 밖에 안 내보낼게요. 예, 안 나가도 돼. 그렇지. 만회했어. 밖에 안 나가도 돼요. 자, 또. 그렇지.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조건, 기한이 들어가야 돼요.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허가 받을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거든요. 이제 있을 때만. 네, 좋아요. 조건하고 기한이 있으면 조건하고 기한. 그럼 이제 이건 뭘까요? 이거요. 마지막으로 이거. 약정의 밑에 나와 있잖아요. 하자는 뭐 이거 특약상에 넣는 거. 자. 좋아. 서명 날은 아니고. 자, 여기. 우리 여기밖에 없네. 비슷했어요.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입니다. 교부일자. 확인 설명일자가 아니에요. 확인 설명일자가 아니라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이건 좀 특이하죠. 그래서 이게 좀 특이해요. 그러면 이건 필요적 기재사항에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왜 넣냐면 확인 설명서 써달라고. 이걸 해놓으면 확인 설명서 안 써줄 수는 없잖아요.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가 여기 9가지예요. 근데 이건 별거 아닌데 막상 여기다가 섞어 놓으면 못 잡아내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걸 골라라. 자, 여기 봐봐요. 이 속에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죠.
근데 우리가 이용제한 거래규제는 여러 군데 다 나오죠. 여기는 없어. 근데 이걸 살짝 넣어놓으면 지금은 마치지. 지금 시험 보면 한 일주일만 지나봐. 이게 이용제한 거래규제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이거 헷갈린다고. 그래서 문제가 틀려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계약서에도 서명 날인이 있겠어 없겠어? 그러면 서명 미시겠어요? 또는 이겠어요? 밋. 우리 과목에서 공인중개사법에서 밋은 두 군데밖에 없어요. 확인설명서 방금 배웠던 거기하고 거래계약서 이 두 가지만 밋입니다. 공부하기도 편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또는이요. 일반 중개계약서 서명 또는 날인, 전속 중개계약서 서명 또는 날인,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서명 또는 날인. 그러니까 밋은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외에는 없어요. 이해되세요? 나머지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개공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하되 중개행위를 한 소공이 있으면 소공도 같이 해야 돼요? 할 수 있다? 뭐가 또 할 수 있다? 아까 했는데 한다. 밋하고 한다만 공부하면 된다니까? 자, 지금 몇 분 됐는데 벌써 까먹으면 어떻게 돼? 그래서 내가 아까 까먹지 말고 어떻게 알았어요? 덕겨. 자꾸 까먹지 마. 좋았어요. 한다. 밋하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공부할 때 밋하고 한다고 공부하면 돼. 공부하기도 편하잖아요. 뭐 지문 서명 날인 관련 지문이 뜨면 밋하고 한다. 이게 맞냐 틀리냐고 공부하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거래계약 파트 다 끝났어요. 몇 줄 그어드릴게요. 자, 200페이지를 봐서요. 작성 의무자 나와 있습니까? 첫째 줄, 두 번째 줄 몇 줄 보세요. 자, 개공 동그라미. 개공은 중개대상으로 해서 중개 완성될 때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 권한과 의무가 있다. 몇 줄 그으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몇 줄 그으세요. 소속 공인 중개사는 권한은 있지만 작성 의무는 없다. 그 말은 할 수 있다. 그 뜻이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첫째 줄 작성 시기는 중개가 뭐 할 때? 완성된 때. 당연한 소리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들어갑니다. 자, 계약서는 아까 몇 부 작성하라고 그랬어요? 세 부. 첫째 줄 거래 당사자 동그라미.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이 말이 쌍방이라는 뜻입니다. 교부하고 원본, 사본, 전자문서를 몇 년간 보관하라? 5년간. 근데 가로 안에 공인 전자문서 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제외한다. 왜냐하면 거기 보관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서명 및 날인. 자, 첫째 줄 서명 또는 이라 그랬어요? 밋이라 그랬어요? 밋 동그라미. 그리고 두 번째 줄 소공이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도 개공 서명 날인 한다고 했죠. 그래서 소공이 중개해도 개공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자,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3번 첫째 줄 적으세요. 소속 공인 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개공과 함께 서명 및 날인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한다 그랬어요? 그 한다에다가 진하게. 그 자주 틀려요. 할 수 있다라면 좋다고 맞다고 지금. 한다요. 서명 날인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큰 2번에 계약서 필수적 기재사항에서 표준 서식 있죠? 국장 동그라미. 국장 동그라미. 자, 개공이 작성한 거래소 표준 서식을 제가 그 사용을 뭐 할 수 있다? 권장할 수 있다. 법정 서식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권장사항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죠. 나중에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인적사항 들어있고 물건의 표시, 계약일. 계약일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계약일. 거래금액, 계약금액, 그 지급일자는 지급에 관한 사항 들어있고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의 내용, 조건기한. 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동그라미. 여기는 주의할 거 확인설명일자가 아니라 확인설명서 무슨 일자? 교부일자요. 또 확인설명일자 그러면 또 좋다고 찍거나. 교부일자 이거 주의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밖의 약정 내용 들어있습니까?
있어 없어? 있어요. 이건 특약사항들이에요. 약정사항들은. 그리고 이제 이용제한 거래규제는 기재사항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왜냐면 다른 데는 나오거든 그게. 근데 여기다 살짝 섞어놓으면 못 잡아내요. 며칠 지나면. 지금이야 잡아냈지. 그죠? 그래서 이용제한 거래규제는 거래계약서는 없다는 거 알고 있으면 돼요. 제재는 놔놓고. 자, 여기까지 정리됐습니까? 예, 자, D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자, D페이지 5절이 뭐예요? 거래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있어요? 없어요? 이건 실무 쪽이에요. 중개 실무 쪽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서서히 할 거예요. 3, 4월 달에 서서히 실무 내용이거든요. 이건 서서히 하고. 자, D페이지 넘어가세요. 쭉 넘어가면 이제 뭐가 나오냐? 보험 파트 나옵니다. 자, 7장. 손해배상 책임하고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내용이 있어 없어요? 자, 이 보험 파트는 몇 문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한 문제 정도 나와요. 한 문제. 여기서 두 문제 내면 다른 데 또 내야 되는데, 그죠? 자, 근데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 나오면 틀려. 왜 그런지 아세요? 지문을 못 잡아내요. 지문을. 아까 뭐 서명 날인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못 잡아내겠기. 그런 지문을 못 잡아내서 자주 틀려나가요. 그래서 제가 짚어준 거 꼼꼼하게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파트가 뭐냐면 설명하고 칠판을 봐주시면 돼요. 설명하고 밑줄 그을게요. 이건 두 번 나눠서 해야 될 건데 이 사람 소개로 건물을 샀거든요. 개공이 고의든 과실이든 잘못해갖고 손해가 발생했어요. 하자 때문에. 그럼 손해 얼마 정도 발생했을 것 같아요? 우리 건물을 샀는데 하자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1억 2천 나왔어. 맞습니다. 아주 좋아서 1억 2천. 자, 여기까지 다 알아버려야 돼요. 자, 진짜요. 나중에는 내 숨소리까지 다 기억을 하고 있어. 아니, 진짜요. 그 정도 돼야 돼요. 자, 1억 2천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개공 손해배상 얼마까지 져야 되겠어요? 1억 2천 다 손해 난 만큼. 근데 개공이 돈이 없으면 배상받기 쉬워 어려워. 그래서 보험 들고 영업하라는 거지. 그럼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나 중개 개인들은 얼마? 1억 보험 들어야 돼. 좀 이따 배워요. 그러면 피해자는 일단 보험 즉 보증기관을 상대로 1억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겠죠? 그러면 1억 해결됐어 안 됐어? 됐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2천만 원은 개공에게 직접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억 2천 다 해결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보증기관은 누구 때문에 1억씩 배상을 해준 거예요? 개공 때문에 지금 배상해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증기관에서는 개공에 구상권 행사할 수 있냐고. 있어요? 보험인데도? 네, 있어요. 일반 보험하고 틀려요. 구상권 행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개공 자신을 위한 보험이 아니라 갑하고 남을 위한 보험이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구상권. 그러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걸 줄여서 구상권 뭐라 합니까? 구상권 뭐라 그래요? 오, 그래. 그죠? 아니, 자,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구상권 5. 아니다는 거 X니까. 아직도 호흡이 안 돼. 자, 이 파트가 이게 전부야. 이걸 놓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제 하나씩 분석 들어갑니다. 자,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압축을 할 수 있어요. 크게. 첫 번째가 개업공인 중개사나 고용인입니다.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된다. 이거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것까지만 첫 번째 놓은 거 아니라 이것도 첫 번째로 놔야 돼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그랬습니다. 자기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했다.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뭐 했다? 제공을 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로 놓을게요. 그럼 이제 하나씩 분석 들어가면
분석 들어가 볼게요. 여기 중개, 여기까지 지워버렸네.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을 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보세요. 이게 뭐예요? 갑하고 을 사이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를 중개했습니다. 거래계약. 매매를 중개해서 이 사람이 건물을 샀는데 손해가 발생했다. 가정을 해봐요. 근데 고의 등 과실로 손해 끼쳐야 돼. 그래서 이 손해 끼친 것 자체는 과실 책임 성격이에요. 근데 고의라는 뜻은 뭐예요? 하자를 알고 있으면서 가르쳐줬어, 안 가르쳐줬어? 그럼 손해 날 것을 알고 있는 상태고, 과실이라는 것은 하자를 몰라서 못 가르쳐준 거예요. 뭐 때문에? 부주의 때문에. 주의 의무 위반. 이것도 손해배상 문제 발생해요. 그죠? 그럼 여기서 과실 범위는 중과실만 책임을 질까? 경과실도 책임을 질까? 중과실이든 경과실이든 다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 뭐라 그랬어요? 중개행위가 뭐예요? 둘이 연결해 준 거죠? 이것과 관련된 고의과실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중개행위와 관계없는 고의과실로 손해 끼쳤다. 그럼 우리 중개사법상 손해배상이요? 다른 법? 다른 법상 문제, 민법이라든지 도로교통법 이런 문제지. 우리 중개사법에서 손해배상은 중개와 관련된 것만. 근데 중개행위냐 아니냐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그럼 뭘 공부하라 그랬어요? 판례. 판례를 공부하셔야지. 그럼 이건 중개행위로 본 거 보세요. 우리가 중개해주고 중개보수를 받아요, 안 받아요? 보수를 받지 않고 무료로 중개했다. 근데 손해가 발생했어요. 그럼 이거 무료 중개는 중개행위로 보면 손해배상 져야 되고, 중개행위로 보지 않으면 손해배상 안 진다는 소리죠? 중개행위로 볼까요, 안 볼까요? 중개행위로 본다, 뭔다? 본다는 게 판례야. 그러니까 무료 중개하더라도 배운 대로 해야 돼요. 대충 했다가 손해 발생하면 손해배상 다 져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중개행위냐 애매모호한 것을 판례로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이게요? 이 지문이. 고용인. 고용이 누굽니까? 소속공인 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 직원들을 말하죠? 이 사람들이 고의든 과실이든 손해를 끼칠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러면 을은 직접 고용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이 앞주에 배웠잖아요. 이 앞전에. 그러면 고용인 행위는 누구 행위로 본다? 개공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어 없어? 둘이 부진적 연대 관계를 했죠? 그러면 고용인 때문에 개공이 지는 것은 과실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이다? 무과실. 기억나요? 감독상 무과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더라도 사고 터지면 책임이 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손해 끼친 것 자체는 과실 책임 성격이고, 직원 때문에 사장이 지는 것은 무과실 책임 성격. 자, 그 다음에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을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했다. 이 말은 사무소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빌려줬다는 소리예요. 자,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거요. 자, 여기서 사무소 내고 영업하는데 2개월 정도 휴업한다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휴업 신고해야 됩니까?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왜? 3월 초가 휴업할 때만. 근데 이 사실을 누가 알았어요? 친구 B가 알았어요. 이 B가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에요. 자, 뭐 문 닫으면 뭐하냐. 쉴 동안에 내가 영업 좀 하게 사무소 빌려달라 그랬어요. 빌려줬어요. 근데 B가 A 사무실에서 영업하다가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러면 직접 다른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이 없으면 배상받기 쉽냐고. 어렵죠. 아니,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무소 주인도 책임을 지라, 지지 말라. 이 지문이 그거거든요. 동시에 선택적으로 가능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이 다른 사람 때문에 개공이 지는 책임은 과실 책임 성격이다, 무과실? 무과실. 그러니까 사무소 빌려줘가지고 사고 터지면 사무소 주인은 무조건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결론은 뭐요? 사무소 빌려주고 사고 터지면 책임져야 되잖아요. 사무소 빌려주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러면 친구가 빌려달라 그랬어. 그래도 빌려주면 돼, 안 돼? 안 돼? 친구인데? 친구 안 하면 돼. 안 한다는데. 아, 그래도 안 돼? 아주 독해.
구석구석 있어. 좋았어요. 하여튼 문제 생기면 책임져야 돼요. 이제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이 뭔지 아세요? 두 번째 요건이 거래 당사자의 무슨 손해가 발생을 해야 된다? 재산상 손해가 발생을 해야 돼요. 자, 우리 법에서는, 중개사법에서는 재산상이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을이 1억 2천이나 발생했는데 잠이 오겠어, 안 오겠어? 한 달간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손해 때문에. 그럼 정신적 손해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중개사법은 정신적 손해까지 해준다, 안 해준다? 재산상 손해.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도 재산상 손해까지만 배상을 해줘요. 됐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요건이 또 뭐가 있냐면 이 둘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든 사무소 빌려준 것 때문에 손해가 발생해야 돼요. 다른 원인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면 인과관계 있다, 없다? 없다. 자, 무슨 관계 있어야 돼? 원인과 결과. 이것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든 이것 때문에 손해가 발생한다.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서 손해 입증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증명 책임, 입증 책임. 입증 책임은 누가 져야 돼? 손해를 주장하는 사람. 그럼 갑을 A중에서 누구? 을이 입증을 해야 돼요. 뭘 입증을 해야 되겠어요? 피해자라고. 피해자, 손해를 주장하는 자. 손해 입증해야 돼요. 손해. 얼마? 그리고 누구 때문에 발생했는가? 또 인과관계. 이거 다 입증을 해내야 돼요. 이해됐어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다.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 성립 요건은 끝났어, 안 끝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밑줄 보러 갑니다. 자, 거기 214쪽에 보시게 되면은 중개 생김 책임 요건에서 중개행위가 존재할 것 첫째 줄 밑줄 보세요. 중개행위 개념이 나와 있네. 중개행위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밑줄 한번 보세요. 개공이 의뢰인과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거래계약 체결대로 알선하는 행위. 알선이 중개예요, 중개. 됐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이 중개행위냐 아니냐 애매모호한 것은 뭘 공부하라? 판례. 그래서 기준에 중개행위 기준 판례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돼요. 그것이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3번 나와 있습니다. 자, 4줄 밑줄 보세요. 동그라미 3번 다 밑줄 보세요. 자, 내가 읽어갈 테니까 체크하란 데만 체크하세요. 다 밑줄 긋지 말고. 자, 중개행위에 해당제 여부는 거래상사 보호 목적을 둔 규정의 취지에 볼 때 개공이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 하는 개공 주관적 의사에 결정할 것이 아니라, 자, 주관적 의사 밑줄 보세요. 개공이 행위를 뭘로 본다? 객관적 동그라미 치세요. 객관적으로 뭐야? 사회통역 알선 중개를 하는 행위로 인정된 여부에 결정된다. 자, 이 지문. 이건 이제 중개 행위냐 아니냐 기준 잡는 판례인데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러면 중개 행위냐 아니냐 판단할 때 개공 주관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주관적 의사에 판단한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자, 이 지문 좀 숙지 좀 해 놓으세요. 됐어요? 자, DP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여태 이제 중개행위에 대해서 지금 밑줄 긋고 이제 거기에 두 번째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된다고 나와 있죠? 그 동그라미 1번만 밑줄 그었어요. 뭐 고의 과실 개념은 다 아니까. 첫째 줄 과실은 중과실뿐만 아니라 무슨 과실? 경과실도 포함이 된다. 이 지문. 체크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양가로 3번에 보면 거래 당사자 무슨 손해가 발생하라 했어요? 재산상 손해 발생. 자, 재산상만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둘 간에 무슨 관계가 있어야 된다? 인과관계.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쪽은 다 밑줄을 그었어요. 왼쪽 파트. 그렇죠? 이쪽 밑줄로 걸어갈게요. 아, 입증 책임도 밑줄 그어야 되겠네. 자,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4번. 입증 책임은 누가 지냐? 동그라미 4번만 밑줄 그으세요. 개공 고의 과실한 입증 책임, 손해에 대한 입증 책임 모두 누가 진다 그랬어요?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하는 자.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하는 자.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하는 자.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하는 자. 체크하셨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큰 2번을 보시게 되면, 자, 개공 30조 이항 손해배상 책임 성립 요건에서 이것은 뭐냐, 이제 이거.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했다. 제목 몇 적으세요? 제목. 자기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했다. 이건 사람들 빌려줬던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양가로 2번으로 내려올게요. 제목이 뭡니까? 무과실 책임.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자신의 사무소에서 다른 사람 중개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자, 의뢰인의 예간 신뢰를 부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빌려준 개공에게 무과실 책임 동을 무과실 책임을 지운다. 나와 있어요? 자, 이거. 자, TP에 넘겨주세요. 디퍼지도 마찬가지 제목만 밑줄 그으세요. 자, 이거 있고 거래 당사자 재산상 손해 발생하고 무슨 관계? 인과관계. 이거 같이 써놔도 되는데 따로따로 써놨잖아요. 제목만 밑줄 그으세요. 똑같아요. 이해되셨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어려운 것 같아요? 쉬운 것 같아요? 자, 별로 안 어려운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자, 오늘은, 이제 보험만 안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218쪽으로 넘어갈 테니까, 이해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손해배상 책임 성립 요건까지. 정리되고 있죠? 자, 그러면 오늘 또 많은 내용을 공부를 했는데 거기 밑줄 그은 거 한 번씩 쭉 읽어보세요. 예, 여유가 있으면 다 읽어보는 것도 괜찮고 여유가 없으면 밑줄 그은 거라도 읽으세요. 그 내용도 꽤 많을 거예요. 됐어요? 예, 잊어먹더라도 자꾸 보고 듣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어디까지? 여기까지. 예, 수고했습니다.